예, 오늘의 중탄 토픽 두 번째입니다. 자, 이재명이 보수 정권에서 대형 참사가 많았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거짓말입니다. 이 내용이 이게 왜 거짓말인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리죠. 이재명이 이것은 제가 다 이제 팩트 체크를 한 거고 일부 언론에서도 팩트 체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대형 참사가 지금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계속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조치들을 막 취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사용자들은 산업재해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안 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쪽 정권을 비난하려는 팩트 왜곡이 아니다. 진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태원 참사 문제에 대해서 황당무계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다른 이야기는 좋습니다. 정말 참사를 막아야 되죠. 막아야 되고 그거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참사가 일어나면 국가가 다 보상해야 되고 하는데 이걸 하면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보수 정권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걸 완전히 국민 갈라치기죠. 갈라치기고 보수 정권 악마화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 정권에서 왜 이 대형 참사가 어떻게 많이 발생했는지 자료도 하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비슷한 이야기 했죠. 보수 정권에 대한 정오, 적개심 이런 것을 지지층들에게 불러일으키도록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료 없이.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저기 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또 다른 언론사에서도 팩트 체크를 한 게 있는데 다른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일단 보시죠. 참사가 많이 발생하면은 그러니까는 매년 이렇게 참사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87 체제 이후에 38년이 흘렀는데 38년 동안 우파 그러니까 보수가 집권한 것이 23년이고 좌파가 집권한 것이 15년입니다. 그럼 우파가 집권한 것이 8년이나 훨씬 많죠. 그러면 이렇게 참사가 매년 발생을 하니까는 보수 정권 때 이제 좀 더 많을 수가 있겠죠. 이것도 그냥 통계가 또 따로 있습니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확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보수 정권이라고 하는 김영삼 정권 때 재난공화국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엄청난 이 재난들이 일어났습니다.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그때 그런 사건들이 다 일어났죠. 서해 페리오 침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참사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서 많은 조치들을 취하고 했는데 그러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고가 없었느냐? 지금 계속 이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게 정권의 이념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정말 우리 사회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전체가 그런 어떤 재난 불감증 이런 것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보수 정권에서 많이 일어났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김대중 정부에서 인천 호프집 화재 사건에 56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인천 대형가 호텔 화재 25명 사망. 그리고 말기에 노무현 당선인 시절에 김대중 정권 말기에 바로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2명이 사망을 했죠. 그런 대형 참사가 진보 정권에서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들이지만은. 그런데 이것은 다 가리고 노무현 정부 때 창왕신리역에 열차 추돌 사고 388명이 부상을 했고 해안 기름 유출 사고 대규모 환경 제한이 일어났죠. 그거 노무현 정부 때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29명 사망했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47명 사망. 코로나 대유행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감춰놓고
왜 보수 정권에서만 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관련해서 또 조선일보가 팩트 체크를 바로 했습니다. 바로 해서 일단 이 사회 재난이나 산업 재해 모두 특정 정권에서만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줄었다고 보기 어려운 통계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은 산재 사망은 진보 보수 정권과 무관하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감소 추세다. 보수 진보 계속 교차했죠. 근데 꾸준히 감소 추세하고 감소입니다. 정권별 연평균 사망인율, 그러니까 근로자 1만 명당 사망 재해자 수는 노무현 정부 2.35, 이명박 정부 1.52, 박근혜 정부 1.08, 문재인 정부 1.08, 윤석열 정부는 1.02 더 줄어들고, 행안부의 재난연감에 보면은 2014년부터 10년 동안 사회재난 발생 건수가 이것도 정권과 관계없이 정감을 반복을 했습니다. 가장 적었던 해가 박근혜 정부, 취임 이듬해 2015년에 7건, 이 꾸준히 늘어나서 문재인 정부 때는 2019년에 28건. 자, 그러니 이게 정권과 상관없습니다. 안보, 그러니까 재난 불감증, 인재,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하는 것이지, 이걸 무슨 보수 정권 때가 더 많았느니, 이렇게 또 턱에 갈라치기를 막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도 또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기자회견 안 보신 분들이 더 많겠죠. 저도 정말 보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워낙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봤는데, 이 말도 했습니다. 가짜뉴스 이야기를 하면서, 가짜뉴스 때문에 자신 아들도 인생 망쳤다. 가짜뉴스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쳤다. 바로 그 아들입니다. 이동호 씨. 그 대선 때 이준석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죠. 발언이 나온 그 배경이 이동호 씨가 무슨 도박 또는 어떤 SNS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정 관련 글들 이런 것들이 그때 대선 때도 논란이 됐죠. 바로 그 아들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자회견에서 가짜 뉴스에 저도 엄청 많이 당했다. 우리 아들이 멀쩡하게 직장 다니는데 하천대유 김만배 씨 하천대유에 취직했다고 대서특별하는 바람에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자, 그때 대서특별을 해서 아직도 직장을 못 얻고 있다.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2021년에 그때 나왔는데 장기표 지금 이제 돌아가셨죠. 장기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가 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화천대유의 계열사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지사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표 당시 후보가 만약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인의 연루가 되는 대장동 개발 사업이죠. 추진하면서 갑자기 설립된 신생업체에 수의 계약으로 사업을 몰아주고 이 회사가 수천억 원의 수익을 구현한 상황에서 이 지사 아들이 이 업체 계열사에 취직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심각한 문제겠죠. 성남시장인데 그 밑에 이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곳에 아들이 취직을 했다면은. 그런데 그때 이재명 지사는 제 아들은 그 회사에 다니지 않는다.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어딘지 등기부나 그 가입한 사대보험을 확인해 보면 아실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락됐죠. 이게 여기 이야기한 대로 대서특필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동호 씨는 또 얼마 전까지 이 강원도에 있는 영어 학원에 취업을 했는데 그 영어 학원 쪽에서 취업 규칙을 어겼다. 그래서 불법 취업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또 취업을 했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다 밝혀진 이 내용 때문에 아들이 아직도 취직을 못하고 인생을 망쳤다. 이거 좀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은
취업이 어렵다면은 그런 문제들이겠죠. 도박, 그리고 그때 SNS 글들, 그런 것이 더 영향을 미쳤겠죠. 과거에 이런 사실이 아닌 뉴스가 나왔다. 그 해서 아직까지 취업을 못하고 있다. 과장된 거죠. 자, 그리고 이상한 거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이 국가 부채가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국가 부채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 여기서 상당히 이제 걱정이 많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적극 재정은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야. 왜 우리 국가 부채 증가는 우리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그런데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경제 규모에 따라서 다 달라. 우리는 그러니까 빚을 많이 써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100조 원 가까이 국가 부채 발행을 하면 2,700조 가까운 우리 GDP에서 부채 비율이 50%가 약간 넘는다. GDP에서 50%가 넘는 것은 비상 상황이죠. 다른 OECD 국가들을 보면 대개 100%가 넘는다. 이거 서로 나라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전혀 자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수출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국가 부채가 쌓이고 하면은 경제 후세대에 엄청난 타격을 주죠. 구조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막 포퓰리즘 정책을 쓰니까는 그때 경제부총리들, 그렇지? 김동연, 지금 경기도에 사는 김동연, 홍남기, 문재인이 임명한 경제부총리들이 정면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이거 자꾸 포퓰리즘에서 국가 부채 쌓이면은 우리 미래 세대가 어려워진다. 같은 좌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재명은 그때도 그런 걱정은 바보들이나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오늘 여기저기 기자회견들을 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 이것도 있네요. 지금 트럼프하고 회담을 하고 나서 도대체 회담이 왜 합의가 없느냐? 합의문이 없느냐? 왜 트럼프가 왜 행정명령에 서명을 안 하느냐? 합의문이 있어야지 서명을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야기가 나왔죠. 일본하고는 합의문에 서명을 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트럼프가 했기 때문에 벌써 자동차 관세가 일본은 15%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트럼프가 서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15%로 인하하기로 했지만은 여전히 25% 관세를 물고 있죠. 이것은 합의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서명을 안 해서 그렇다. 이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서 이재명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관세 협상안도 없고 합의문을 만들지 못하고 사인도 못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이재명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합의문에 사인을 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은 사인하는데 왜 너는 못하느냐고 하는데 우리가 뭘 얻으러 간 것이 아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정액에 대해 우리가 최대한 방어를 하러 간 것이다. 그러면 방어를 하러 갔으면은 방어를 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집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를 한 게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때 용산에서 왜 합의문이 없느냐고 하니까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합의가 잘 됐다. 이런 말장난을 막 했죠. 그런데 오늘 이재명도 이거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합의를 지금 못한 겁니다. 제안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합의문에 왜 사인을 하느냐. 최대한 방어를 하러 간 거다. 방어를 하러 갔으면 방어를 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막 말을 흐리면서 물타기를 하면서 지금 해당 성과를 계속 일종의 부풀리거나 감추거나 하는 행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이 많은데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한국인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300명, 7일 만에 이제 전체기 탑승을 하기 위해서 현지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내일 오후에 이제 오긴 온답니다. 하루가 늦은 거죠. 하루가 늦었는데
이 하루가 늦은 이유에 대해서도 오늘 이재명은 이 기자들의 첫 질문이 거기에 나왔는데 그냥 언론에 나온 이야기 그대로 합니다. 뭐 서로 양쪽에서 이 수갑을 채워서 보수로 이동을 하느니 마느니 거기 이제 혼란이 있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또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뀌어서 미국에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으라고 그래서 이 하루 동안 지체됐다. 언론에 나온 이야기들을 그대로 합니다. 이거 저기 메모 보면서. 본인이 직접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다 그대로 보여줬죠. 다른 것들도 내용이 많지만은 다른 내용에 있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드릴 부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가짜뉴스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유튜버도 이 가짜뉴스 하면은 뭐 징벌적 손해배상을 뭐 먹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김어준 유튜브 과연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길지 지켜봐야 되고, 가짜뉴스 공장이죠. 그리고 이 본인이 퍼뜨린 가짜뉴스 가장 대표적인 게 후쿠시마 오염수 가짜뉴스. 전국을 다니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오염수 처리수 오염 처리수 그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김밥도 못 먹는다. 바닷가 마을 해안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때 이재명이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가짜뉴스를 퍼뜨렸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 드러났는데 이런 방구 사과도 없습니다. 그 가짜뉴스. 그러면 그 가짜뉴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우리 수산업자들, 어민들, 거기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하죠? 그분들이 오히려 인생을 망칠 분들도 있겠죠. 그 가짜뉴스 퍼뜨리는 바람에. 근데 본인 아들이 무슨 가짜뉴스가 인생을 망쳐놨다. 막 가장된 그런 표현으로. 그래서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은 오늘 하루가 다가도 오늘 그 이재명의 기자회견은 정말 이상한 내용이었습니다.